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농부가 대지에 씨앗을 심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생명이 창발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뿌린 생각의 씨앗에 따라 반응하는데요. 잠재 의식 속에 뿌려진 씨앗은 우리의 행동과 환경을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주도해야만 원하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상생의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류를 번영코자 하는 생각의 씨앗을 마음속 정원에 꾸준히 심으면 종당에는 눈부신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 또 영혼에 빛의 씨앗을 심는 동방신선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의 성공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귀가 밝고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말씀대로 사람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8월 23일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과 24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2달 만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계획한 암살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이날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가 모스크바에서 약 160km 떨어진 트베르의 쿠젠키노 마을 인근에 추락해 탑승자 10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용기 추락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뉴스 채널인 메시는 러시아 조사 당국이 기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2달 동안 프리고진이 보유한 자산을 정리하고 내부 강경파를 처벌하는 작업을 한 뒤 최종적인 복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8월 26일 바그너 용병들이 정부의 충성을 맹세토록 의무화하는 법령에 서명하며 통제권 잡기에 나섰지만 최소 10개국의 점조직처럼 퍼져 있는 그룹 용병들을 단숨에 복종시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 장비에 비밀 칩을 심어 세계 각국에서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 전역에서 비밀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를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SIA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반도체 생산에 뛰어들었으며 중국 정부와 선전시로부터 약 300억 달러, 한화로 40조 2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기존 반도체 공장 2곳 이상을 인수했으며 새로운 공장 3개 이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화웨이가 몰래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시설을 짓거나 구매할 경우 제재를 우회하거나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간접적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되는 등 탈출구를 갖게 됩니다. SIA는 화웨이 같은 블랙리스트 기업과 숨겨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협업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은 현재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인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믿기지 않다는 듯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것인데요.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인데요.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변화하는 우주 일련의 시간에서 인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박재관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변화의 제1법칙이 생장염장이다. 탄생, 성장, 성숙, 휴식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장염장의 이치는 하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전개되고 1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펼쳐집니다. 12만 9,600년, 약 13만 년으로 순환하는 우주의 주기에서는 우주의 봄에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우주의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분열 성장하고 우주의 가을에는 인류 문명이 성숙하고 우주의 겨울에는 빙하기가 찾아와 인류 문명이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우주 일련의 시간대에서 인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이 공멸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분열과 대립의 상극 문명을 끝내고 통일과 수렴의 문명, 상생의 문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주 일련의 변화 법칙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은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점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간과 문명을 개벽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때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아야 했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아야 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입니다. 선천 우주의 질서, 선천 다르마에서 후천 우주의 질서, 후천 다르마로 바뀌는 하추 교육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대개벽기입니다. 그러면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로 10개자, 10벽자로 천개지벽, 천지개벽의 줄임말입니다. 천지개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 그대로 천지의 때,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대사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공정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고 음력과 양력이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자연의 시공간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청화명료한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자연개벽입니다.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리는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문명 개벽, 인간 개벽도 이루어지는데요. 인류가 그토록 염원해온 인간의 꿈과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후천 상생의 가을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이의 세상이니라. 그리고 우주의 가을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이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 무병장수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700살, 900살, 길게는 1200살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은 허리가 펴져서 늙은 이가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또한 남녀가 모두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남선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춘생추살의 엄정한 이치, 법도에 의해서 지구촌 80억 인류 한 사람 외에 없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판별하는 생명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 즉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봄, 여름에 생장시킨 씨종자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구년에서 가을이 오면 열매만 남기고 다 떨구는 것처럼 우주년에서는 가을이 오면 인간 열매, 씨종자만 남기고 천지에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상극 시대에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과 주살의 법칙에 걸려서 인류 문명이 소멸당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병든 자연과 문명을 완전히 개벽해서 가을에 성숙한 인류 문명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꼭 소멸을 당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공멸을 막고 통일과 수렴, 성숙을 위한 해결책을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개벽,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 문명을 끝내고 후천 상생의 문명을 여시기 위해서 후천 세계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는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개벽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중심으로 수행 문화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지금 STV 상생방송의 동방신선학교에서는 무병장수 설교와 치유수행법을 최초로 공개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은 팬데믹 시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철부지의 뜻에 대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절부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계절을 모른다는 뜻이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망치기에 우리 조상들은 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는 일, 철에 맞춰 심어야 할 때 심고 가꾸고 거둔 일은 중요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철이 바뀌는 대개벽기이므로 천지대세의 틀을 바르게 보고 철부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우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때를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주의 철을 알고 그 시간의 정신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야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삼신 상제님의 천강석,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일시무실이요 석상근무진보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생존의 비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류 문명사에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셨죠? 예. 네, 그럼 다 같이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마지막 팬데믹 질병 대란이 몰려옵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우선순위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서바이벌, 생존이죠. 자, 지금은 인간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도 병들었습니다. 인류에게 닥칠 괴질병의 대역습.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전문가들이 머지않아서 매우 강력한 큰 병이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때에 생존의 비밀 저자이신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서양 철인과 성인과 영지자들과 현대의학 전문가들이 인류에게 전한 모든 메시지를 점검하면서 다가오는 병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이죠. 예,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저술하신 생존의 비밀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존의 비밀 1강, 세계의 공포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2강에서는 인류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 그리고 다가오는 질병 대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을 보면은요. 자, 받고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일을 알면은 오늘의 일도 알게 된다는 말인데요. 자, 우리는 옛일을 통해서 오늘의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맨 처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자, 인류가 역사의 첫 걸음을 뗀 바로 그날부터 질병은 인류의 삶과 함께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역사학자인 윌리엄 맥닐 교수는 약 1만 년 전부터 대규모 전염병이 인류를 휩쓸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토양이 오염되었고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의 기생한 세균이 인간에게 옮아왔고 또 이 동물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생태계가 오염이 되면서 인간에게 전염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여 살며 동물을 가축으로 길러서 이용하면서 문명이 싹틈과 동시에 전염병이 유행할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죠. 자, 따라서 문명의 발생지가 곧 전염병이 태동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인 BC 3500년경 동방 배달국에 테오보키시가 실존했던 때에 이미 침술이 발명이 되었고 그 뒤 약 200년 뒤에 염제 신농시 때에는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신농시는 농경과 교역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자, 의학이 발달했던 것으로 봐서 그 당시 동방 땅에 이미 질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명은 발달한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전염병은 일찍이 태고 시대에 문명의 발원지인 동방 땅에서 발병을 해서 문명의 전파와 함께 주변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인류 시원 문명과 함께 발생한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을 시두는 뭐 우리가 천연두, 두창, 마마라고도 이제 합니다. 자, 이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자, 시두는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염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연두가 인류사 최초의 전염병이자 또 천연두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명사에서 알아야 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데에는 전염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자, 윌리엄 맥닐 교수는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왔다. 자,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종래의 생활 양식이 모두 박탈되어서 의미를 잃어버렸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이 문명사 해석에서 무시되거나 도외시되다가 요새 들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력을 얻으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볼 때 특히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문명의 전환 과정에는 전쟁과 더불어서 발생한 전염병이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황금기인 BC 440년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레폰네소스 동맹 도시들과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자, 이 스파르타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부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덥고 숨막히는 오두막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지내야 했는데요. 자, 곧이어서 인구가 포화 상태로 밀집한 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이 역병은 5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자, 역병은 아테네의 군세력을 끝장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질서와 도덕 질서를 붕괴시켜갖고 사회가 해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5년 동안의 역병과 거의 30여회에 달하는 간헐적인 전투 끝에 몰락하고 말았죠. 아테네의 뒤를 이어서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 제국 역시 전염병의 공격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염된 천연두, 시두의 창궐이었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벌어진 상황과 아주 기이할 정도로 유사하게 인간 사회를 해체시킨 또 다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의 중세를 무너뜨린 페스트라 불리는 흑사병인데요. 자, 흑사병은 몸이 새까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흑사병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다. 근데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자연재앙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문화적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에 모델로 놓고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만약 현대판 흑사병이 우리가 도래를 한다면은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는 최소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었고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에서도 인구의 4분의 1 내지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흑사병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몽골의 힘을 약화시켜서 몽골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세 이후에 중남미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은 스페인군의 침략으로 확산된 천연두, 바로 이 시두로 멸망을 했는데요. 16세기 초 스페인군 부사령관 코르테즈는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즈텍을 쳐들어갔지만 30배가 넘는 병력을 갖고 있고 지형에도 익숙한 아즈텍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페인군이 2차 공격을 위해서 아즈텍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아즈텍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것은 스페인군에 의해서 감염된 바로 이 천연두, 시두 때문이었는데요. 자, 면역력이 없었던 아즈텍인들은 그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자, 1918년부터 1931년까지 원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부족은 멸종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이 시두는 남미의 잉카 제국으로까지 번져서 이제 잉카의 왕도 걸리고 아들도 걸리고 계승자들과 귀족, 장군 등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화려했던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이 모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건국하던 그 당시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남쪽으로부터 전파된 시두가 그곳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자, 백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담요에다가 이 시두균을 묻혀갖고 원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이 없던 미국 내 토착민 인디언들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해를 끼치는 미생물 병원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가장 괴롭혀왔던 전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시두인데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학과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미생물 병원체는 여전히, 아니 더욱 강력한 기세로
인간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구가 많고 국경도 없는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문명을 뒤집는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전쟁과 함께 몰려옵니다. 지구촌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한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에 전쟁과 더불어서 발생했던 전염병이 고대 아테네와 로마 제국, 중세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문명의 대전환을 갖다가 가져주었듯이 다가오는 전염병 또한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뭉쳐져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문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이 새 역사, 새 문명을 여는 그런 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가오는 질병 대란의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는 이 전쟁과 함께 강력한 전염병이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후천 가을 문명 시대를 맞이하며 다시금 병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는 것은 그 의미가 참 깊은데요. 병난의 시대, 많은 분들께 소중한 깨달음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내 몸과 영혼의 삼신의 무궁무궁한 빛을 채우는 소중한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가 율려입니다. 그래서 율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의 몸과 마음, 영체가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율려의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홈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홈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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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취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취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취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훔치 태울 천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비 사파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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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의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알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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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심장의 판막과 배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심장에 있는 4개의 판막에 각각 비침 1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폐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오른쪽 폐에도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기관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과 폐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장과 폐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과 폐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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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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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여러분 오늘 수행 어떠셨나요? 율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을 통해 내 몸, 성명정의 생명의 빛을 가득 채우고 우리 몸의 중심도로인 충맥과 임동맥을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로 정화했으며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내려주신 설려화를 통해 빛의 인간, 선체로 거듭나는 수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대한인, 진정한 자연인, 천지의 뜻과 꿈을 성취하는 선체의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참여한 거를 좀 참여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랫동안 10대부터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에 많이 시달렸었는데 이 집중 수행을 하면서 한번 수행을 하는 중에 이제 본 게 있는데 큰 강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는데 중앙에 좀 큰 이 정도 크기의 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무릎까지 왔는데 성큼성큼 들어가가지고 그 돌을 집어가지고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휙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큰 돌 밑에 깔려있던 작은 돌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 작은 돌들이 순간 저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작은 마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이 통증이라든지 큰 병은 이제 치유가 됐는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는 그 밑바닥에 나의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가지고 있던 작은 마음들이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작은 마음들을 아예 드러내야지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네,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체험을 많이 겪게 되실 텐데요. 어떤 아픈 곳이 있다면은 꼭 한번 이 집중 수행에 한번 도전을 하셔가지고 나의 몸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는 그런 경험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음홈 수행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밝아지더라고요, 앞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이게 잠자는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낮에 엄청 피곤했는데 오랜만에 낮에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조금 지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어둠이 생기면서 좀 힘들었었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네, STB 동방신선학교 화이팅!